6월이니까 가을이 깊어졌잖아요. 이때가 언제나 추분 때예요. 지금 5대3 신앙이지만 화를 쓸까 안 쓸까 이게 핵심이요. 화를 쓸까 안 쓸까? 화를 씁니다. 그래서 여기 병화를 써요. 그럼 지지는 당연히 뭐를 써요? 그러면 이게 병화를 쓴다는 얘기는 인성을 쓴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때 이 운이 좋았어야 돼. 자, 그러면 이게 인성이니까 부모님 좋아해야 돼요? 나빠야 돼요? 좋아야 돼요. 어머님하고는 굉장히 친해. 그런데 아버지하고는 대면대면해. 그래서 어떻게 됐든 이게 좋다고요. 이게 부모공 그렇게 하고 공부해. 이게요, 어떻게 공부했는가 하니 토목학과를 졸업을 했어. 그런데 전자공학과 편입을 했어. 자기가 전자공학과에 가서 보니까 그게 더 자기한테 맞는 거라. 그러면 이때 공부할 때 공부하고, 저 토목학과에서 졸업하고 전자공학과로 또 가서 공부하고, 저 사회생활하고, 학생회 활동도 열심히 하고, 종교활동도 열심히 하고, 저 직장도 잡아서 하고, 그러면 이 인성 화운을 썼다는 얘기, 안 썼다는 얘기? 썼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게 어려워요. 가늠하기가 쉽지가 않다 얘기야. 아내는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대운을 살펴보면 알지만 이거는 공무원 되기가 쉽지 않은 구조거든요. 왜 그런 거 하니? 을목이 약해요, 안 약해요? 근데 관이 이렇게 있다고요. 근데 부부 사이가 좋아. 그러면은 심성이 굉장히 이제 좋으신 분이라. 그래서 이 심성이 이 사주를 끌고 가기 때문에 그런데 아픔은 여전히 있어요. 쉽게 피로를 느껴. 바깥에 활동하기가 싫어. 내가 약하니까 그럴 테지. 그러면 이거는 뭐하고 뭐를 썼으면 좋을라나? 예. 병화하고 왜 그런 거 하니? 병화를 쓰면은요, 정화는 무력하게 해주고, 요거는 잘 키워주고, 그 다음에 요거 있기 때문에 여긴 당연히 수를 써야겠죠? 여기도 수가 없는 구조예요. 여기도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앞으로 나이 들어서 수가 없으면 이 건강에 굉장히 조심을 해야 돼요. 그런데 저 자녀 하나 두고 지금 잘 살고 있거든요. 기토가 6월이죠. 수생목 돼가지고 목국토를 해서 자기 혼자 살을 수 있을까 없을까? 아니, 자기 뿌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기 뿌리 없어요. 인성 있어요 없어요? 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목이 목국토에서 관이죠. 그러니까 이게 종살격이라고. 아니, 종살격 같은 거 생각하지 말고 목으로 종을 한 거요. 이제 목이 체잖아요. 목이 용신이라. 그럼 목이 용신이면 무엇만 안 들어오면 되는 거라. 금만 안 들어오면 되는 거라. 그런데 금만 안 들어오면 되는데 수가 이렇게 있을 때는 금이 지지로 들어온다고 하면은 이게 금생수 수생목으로 가죠. 지금 여기서도 해수가 좋은 역할이에요, 나쁜 역할이에요? 좋은 역할 하잖아요. 금을 통관시켜 준다고. 그러면은 여기 이제 말하자면 목으로 따라갔으면은 금만 안 들어오면 되는데 금이 천간만 안 들어오면 된다 이거죠. 그랬을 때 저희들 한번 보자고요. 목은 들어와도 괜찮고 토는 들어오면 어떤 역할을 하려나? 목이 뿌리를 내려야 돼요, 안 내려야 돼요? 아, 뿌리를 내려야겠죠. 그래서 이게 토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화는 쓸 수 있는데 왜 화를 쓸 수가 있죠? 아예 목을 길러줘야 되잖아요. 아니, 지금 목으로 종을 했는데 목 길러주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금만 안 들어오면 된다는 얘기요. 그러면 이때 어릴 때 유복하게 잘 자랐겠네? 공부하고. 그 다음에 정해. 나한테 필요한 불하고 물 들어왔죠? 이때 공부도 잘하고. 미술대를 가가지고 유학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때까지도 유학했겠지.
그래서 외국계 회사에 취업을 해서 국제 결혼을 했어, 이때. 그러면 좋은 운이잖아요, 다. 그런데 이때 기축년이 나한테 필요한 토가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어떤 문제가 들어오는 거냐. 다 습토로 들어왔죠. 이게 위장장애가 심하게 생긴 거예요. 자, 위장장애가 심하게 생기고 이게 정신신경에 문제가 왔어. 왜 그런 거 하니? 외국계 회사에서 국제 결혼을 하면은 남편도 외국 사람인데 환경 적응하기가 참 쉬운 거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요운에 딱 들어섰으면은 이게 어떤 문제가 생겨요? 금이 병인데 어디에 들어오면 안 된다고? 천간만 들어오면 안 돼. 그런데 이때 한번 종으로 따라가는 사주는 좋을 때는 잘 나가요. 그런데 한번 나쁜 운이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절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낭떠러지로. 이런 운이 이게 최악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기다가 이런 운을 알았다 하면은 저희가 저기다가 천간에다가 뭘 넣어줘야 돼요? 당연히 술을 넣어줘야죠. 그럼 지지에다가 뭘 넣어줘요? 무토를 넣어줄래요? 병화를 넣어줄래요? 지금 저희들 알으실 것이 있어. 이게 다 습토요. 이게 가을이야, 냉해. 이게 다 을목이라고 하는 거, 이런 사주 보셨어요? 다 습이라고요.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병화가 필요해요. 이게요, 지금 현재 음지도화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게 음지초거든요. 그러면 벌써 이게 예고를 한 것이 뭘 예고를 했는고 하니 금제왕월의 목으로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벌써 운이 나쁠 때는 큰 탈락했다. 일찌감치 이 대운 들어서기 전에 수화하고 병화를 넣어서 아호라든지 이름자라든지 해줬을 것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 경인년에요, 대장선종이라든지 교통사고에서 다리골절, 저 이빨 임플란트 해가지고 고생 또 많이 하고, 경자신축년 이게 최악의 해라. 그렇다고 하면은 만약에 이게요 의례시가 아니라 병인시라면 목으로 종했을까 안 했을까? 저는 임중병화 있어서 이제 화생도 한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생각했어요. 목이 병화를 보면 잘 자라요. 그러니까 이것도 종해요. 이거 목세가 얼마나 강해지는데요. 왜 그런 거 아니? 병화면은 요거까지 제압해주고 들어가요. 그러면은 정묘시 할 것 같으면 종할까 종하지 않을까? 종할 것 같아요. 이것도 종합니다. 우리 이거 다 승목이에요. 이 승목이 다 많으면은 이 정화가 화생토하기가 쉬워요? 꺼지지. 그래서 이것도 종으로 합니다. 만약에 그 다음 시 무진시가 되면 종해요, 안 해요? 이건 당연히 안 하죠. 아니, 내 옆에 있고 뿌리도 있는데 왜? 그러면 그 다음 시 하나 더 뒤로 들어가, 기사시로 들어갔어. 그럼 종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어. 이게 사주가 종을 하는 사주는 대운에서 한순간에 무너진다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걸 관심 있게 쳐다봐야 돼요. 이게 금제방월이죠. 6월 달에는 병화나 무토나 이런 따뜻한 기운이 좋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무원만 있어요? 습토만 3개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금제왕월 6월에 습토가 3개 있어. 여기다 플러스 냉한 신금 있어.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사유축금급이요. 그러면 이게 토생금 돼요. 금제왕월에 토생금 됐으니까 기운이 어디로 싹 몰린 거예요. 금으로 싹 몰려버렸어. 그러면 이거 금으로 종을 했네. 금으로 종을 했으면은 요 사주에 목이 있는 것이 좋아요, 없는 것이 좋아요?
없는 것이 좋아요. 목이 만약에 있었으면 어떻게 될까? 목이 상처나죠. 뭐, 근근목에서 잘리버리니까 붙어 있을 곳이 없어. 만약에 이게 이민이라고 해가지고 인자는 하나 있든지, 그러면 사유축 근거 해가지고 쫙 잘라버려. 그럼 목이 없어야 좋다고. 그렇다고 하면은 대운에서 언제 목이 들어오는지 얼른 봐야지. 여기 보게. 야, 여기 목이 들어오네. 내 말년에. 그러면 이 말년에 목이 이렇게 들어온다는 얘기는 다 제 사유축 근거. 이게 신금. 이게 한꺼번에 몽땅해서 요거 치면은 이거 살을라나 못 살을라나. 이때 엄청난 변화가 오는 거라고요. 이게 사람 생명을 논할 수는 없지만 이때 다 무너진다고요. 그래서 여기에 꼭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뭐라? 수가 꼭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생토. 토가 이렇게 있잖아요. 아까 여기 수토 세 개가 이게 이렇게 금으로 갔잖아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그러면 이 개수로 빠질까? 이 임수로 빠질까? 임수로 빠져야지. 개수는 때가 껴. 때가 끼고 큰 물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개수로 빼면은 힘이 없어. 임수로 빼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연주상생돼서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로 이게 잘 빠지는 구조라고요. 그랬을 때 저희들이 지금 수가 용신이라고. 용신이 이게 작용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 이게 금으로 종을 하는 사주인데 수가 없으면 어떻게 되어 있을까? 수가 있으면 채여 있지. 똘똘 뭉쳐만 있어. 그러면 답답할까? 답답하지 않을까? 답답하죠. 에이, 그냥 채여 있으면 쓸모도 없잖아. 그냥 있으니까. 금으로만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임수라고 하는 크게 이 수로 상생을 해버린다고. 그러면 내가 후유 하고 그냥 싹 빠져나가는 거라. 그러면 이게 식상이니까 나의 활동 무대가 그렇게 좋은 거라. 그럼 나의 활동 무대가 무엇만큼 넓어요? 바다만큼 넓다 얘기요. 그럼 대인관계 좋고 융통성 있고 원활하고 그게 식상은 나의 활동 무대니까. 그러면서 수가 지혜잖아요. 그 다음에 이 운에서 목이 왔을 때 목운에 통관시켜 주잖아. 그러면 갖출 거를 다 갖추었네요. 연주상생 되면서 목운에 통관시킬 수 있는. 자, 그래서 위에 수가 있으니까 아래에다가 수를 놓으면은 순환되는 거지. 하나도 막힘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아니 화운이라고 보다 화가 어떤가 한번 보자고요. 제 사유축금. 이게 지금 장생을 하잖아요. 자, 금은 어디에서 장생을 해요? 불 속에서. 사화 속에서 장생을 한다고요. 그런데 사화를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서 운이 어떤 쪽으로 갔어요? 사움이 이렇게 가면서 이게 화를 또 이렇게 연이어도 받았잖아. 천간지지로 화호를 이렇게 받았어. 이분이 활동량이 조우도 따뜻해서 좋지만 활동량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활동량이 있잖아요. 좋잖아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분이 경영학을 공부를 한 사람이요. 계획된 공부를 한 것 같아요, 내가 보기는. 그래서 제법 이제 규모 있는 중소기업에 가업을, 아버지가 하는 그 가업을 승계하려고 그거 지금 수련하고 있는 중이라고요. 근데 결혼했는데 그 처가가 재력가 집안이라. 어때요? 처가가 재력가 집안이면 네, 안 그래도 나도 돈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아까 일주 저 앞에서 기축이 뭐라 그랬죠? 넓은 논밭이라 그랬어요. 이게 소축자죠?
소가 밭 갔나 그랬어요. 그러면 근면성실하고 저 시간 아끼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부자가 그렇게 많아요. 넓은 논밭을 내가 소유를 했는데 이게 내 처요. 내 처가 사유축 금국을 한 요 마지막 글자를 가지고 있어. 그럼 사유축 금이면은 이게 돈이잖아요. 결혼한 순간 돈을 가지고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처가가 재력가 집안이라는 얘기지.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라고요. 하나만 생각 더 해보자고요. 사유축 금국이라고 하면은 축자가 잘 아시는 것처럼 사유축 할 거든 삼합에서 장생이죠. 다시 장생, 제왕, 묘. 그러면 무엇이 무덤이면 금이 무덤이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이게 사유축 금국인데 이것을 고지라 그래서 금고라 그러죠. 돈의 상고라고 쉽게. 그러면 이 축자가 이게 사유축이니까 이게 금이니까 돈이니까 금고를 가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요. 그러면 이게 이제 돈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혼하는 순간 그 돈이 논밭이 한결 더 넓어진 거라. 이런 사람들은요 꼭 베풀면서 살아야 돼요. 자, 왜 베풀며 살아야 될까를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금으로 똘똘 뭉쳐있는 사주는 첫째, 돈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 사유적 금국이 아니라도 금으로 이제 총을 한 사주들은 대부분 돈이 있어. 그런데 잘못하면은 목이 들어설 자리가 없으니까 사람 냄새가 안 나는 경우가 많아. 그런데 이 사주는 그렇지는 않아. 이게 베풀며 살자는 얘기가 여기 이제 금고니까 이게 돈이잖아요. 돈이 많아요. 그런데 돈이 많은데 우리가 장생, 제왕, 묘를 하죠. 이게 무덤 속에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요. 돈이 이제 어디에 들어갔다고요? 무덤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돈이 무덤 속에 한번 들어갔으면 저희가 무덤은 잘 엽니까 안 엽니까? 안 열어요. 그래서 이 금고문을 잘 안 열어. 그래서 수존노가 참 많아. 그 다음에 여기 기축이었죠. 내가 기토요. 그럼 이게 축토도 기토요. 그럼 나하고 같은 기토면은 부모 형제. 그렇잖아요. 배우자도 되지만 부모 형제요. 부모 형제도 기토. 그 다음에 자매도 마찬가지고 친구도 그렇고. 그런 쪽에 무덤이라. 그러면 가족 간에 친구 간에 부모 형제 간에 아픈 사연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픈 사연이 있어요. 무엇 때문에 아픈 사연이 있어요? 돈 때문에. 그래서 세상 이치가 돈 때문에 다 무슨 사단이 벌어지는 게 가장 많다고요. 그러면은 베풀며 살아야 되는데 제가 조금 이상한 쪽으로 어디 한번 생각하면 제가 평상시에 생각하는 게 그러면 베풀지 않고 나만 호의호식한다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외롭다. 뱉어도 죽어요. 배 터졌죠. 맞아요. 예. 사람이 없겠죠. 아, 그렇죠. 사람 냄새도 안 나고. 사람답지 않게 사. 그러면은요, 첫째, 내가 어디에서 사는 거요? 내가 무덤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덤은 우리가 딱 생각하면은 이게 어둡죠. 좁죠. 외딴 곳에 있잖아. 그럼 내 삶이 그런 곳에서 사는 것이 내 본래의 삶인 줄 착각하면서 산다고요. 그러면 이것은 어리석기가 이만저만 어리석은 거 아니잖아. 그러면 이런 사람을 속담에서 뭐라 그래요? 우물한 개구리처럼 사는 거라고. 이것을 사자성어로 우물정자
이게 우물 아래 밑자자, 그 다음에 이게요 개구리 와자. 우물 밑에 있는 개구리하고 같아. 요 세상만이 내 세상인 줄 알잖아. 그 다음에 사자성어로 또 있어요. 저 우물에 앉아 있어. 우물에 앉아 있어 가지고 뭘 본다고? 하늘을 봐. 그래서 관천이요. 볼관 하늘천. 그만큼 식견이 적다는 얘기겠죠. 좌정관천하는 거라. 그러면 베풀지 않고 살으면은 이렇게 식견이 좋게 살 수밖에 없어.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돈에 갇혀요. 자기는 돈은 비록 많을 수가 있어. 근데 누구하고 악연을 쌓는 거요? 첫째 내 집안 식구들. 그래서 그렇게 악연 쌓기가 쉽다고. 그러면 이 삶이 나중에는 정신이 황폐해지는 거 아닌가요? 베풀고 살아야 된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뭔고 하니 우리가 이 세상에 나올 때는 어떤 업이 있어서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 업장을 소멸하고 가는 유일한 방법이라. 이것뿐이 없어, 업장 소멸이. 그러면은 저 동의해 주시면 박수 크게 한번 해주세요. 이런 경우는 저는요 역마가 따로 없어요. 사유축 금국에서 금생수 돼서 이거로 잘 빠지죠. 그러면 재화의 유통이 돈을 쓰고 대인관계하고 내 활동하고 하는 것이 임수만큼 넓어. 그렇다면 이게 역마입니다. 이게 물 흐르는 것이 한 군데 머물러서 강에서 파도로 가고 출렁이고 하면은 이게 역마지. 이게 역마성이 이렇게 강한 사람들이 풍류가 있어요. 아주 멋지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 사주의 맹점이 하나가 있어요. 건강은 꼭 지켜야 돼요. 그러면 어떤 건강의 문제가 가장 먼저 올까? 우선 이 비의 문제가 가장 빨리 올 테죠. 그 다음에 비의 문제는 토의 문제라. 그 다음에 토생금돼서 금이 강했죠. 금이 강하면은 폐나 대장질환 쪽. 금생수를 해요. 그러면은 이게요 신장방광 쪽이라. 그러면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병의 발병되는 순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상생하고 비슷해요. 비위병, 그 다음에 토생금을 하니까 이게 대장, 그러면 같은 소화기죠. 심하면 폐 쪽으로 가. 근데 폐 쪽으로 가기보다 대장 쪽으로 가기가 쉬워. 그 다음에 금생수를 자르니까 신장방광 쪽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야 될 게 심혈관이라고. 사람이 죽을 때는 마지막으로 심혈관 질환으로 죽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분이요 참 대운을 참 멋지게 받았어. 나중에 이 아우를 이렇게 이게 해서 미리 미연에 방지해야죠. 참 이 수가 그렇게 필요해요. 정리를 한번 해보자고요. 기사 한번 보자고요. 사유축 금국할 때의 기본이죠. 저희들 알기로 사주에서 연이니까 뭡니까? 조상의 밝은 덕이에요. 밝은 덕에 사화가 있다고요. 사화가 사유축 금국을 하고 있어요. 그럼 단초를 마련했어요. 내 앞으로 후손들이 잘 살 수 있는 그 어떤 실마리를 훌륭하신 분이 한 분 있어서 이 가문을 일으켰다고요. 그 얘기라고 지금 이게. 가문을 일으켰어. 그게 알고 보니까 내 가까운 할아버지가 그랬네. 저 할아버지가 복관이셨대. 참 그러니까 대단한 분이야. 그러면 금이 이루어지는데 사화가 있어서 이게 장생되잖아요. 저 금은 어디에서 큰다? 불 속에서 큰다. 금이 없으면은 활동 안 한다. 그래서
앞으로 내 후손들이 활동할 수 있게 만들어줬다 그 얘기잖아 지금. 그런데 이게 월이요. 월은 부모공이죠. 부모공에서 사유축에서 이게 금제왕으로네. 그러면 아버지가 이게 금을 가장 왕성하게 해줄 수 있는 그 바탕을 만들었네. 그런데 나대에 이루어서 사유축 금국이 완성됐네. 누구 대에 완성됐다고요? 아니 저거 보면 누구 대에 완성됐어요? 나의 대에 사유축 금국이 재산이 완성됐는데 처가의 그 도움까지 받아가지고 부가 한결 더 커졌다는 얘기잖아. 그 다음에 보니까 내 자손 나의 미래 때까지 요 금이 유지되네. 그런데 이게 수전노처럼 그런 게 아니라 사회에 공헌도도 있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공헌도까지 이게 순환이 잘 돼서 빠져가지고 화생도, 토생금, 금생수 이렇게 순환 구조를 가져가지고 사회에 유익한 일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구조다. 특별한 사주죠. 이 임신시가 최고의 신가 하는 얘기야. 이 무진시를 넣어도 금으로 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진시가 더 좋아요? 임신시가 더 좋아요? 이것도 금으로 종한 거예요. 이거는요. 임신이 더 좋아요. 왜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는 빠지는 것이 개수로 빠지려니까 힘들어. 못 빠져. 네. 그러면 다음번에요. 기사시를 넣어봐요. 그러면 이것도 또 사유축 금국했죠? 그 도생금 됐어. 그런데 그러면 기사시가 더 좋아요? 임신시가 더 좋아요? 임신시가 더 좋아요. 왜요? 이 지금 설계가 되니까 안 차여 있어. 근데 이건 채여 있다고. 막혀 있다고요. 그러면은 이게 다른 걸로도 마찬가지요. 이게 그물로 이거는 화생도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 이것도 금으로 가는 거요. 근데 그 다음이 없어. 금으로 가는데 만약에 이런 것이 임수가 여기 와 있다면 괜찮을 테지. 그러다 보니까요, 어떤 시가 오더라도 임신시만큼 좋은 시가 없더라 그 얘기잖아 지금 이게. 임신이 따봉이. 맞아요. 맞아요. 임신이 따봉입니다. 자, 오늘 그래서 기토 6월 마치겠습니다. 공수 네. 대례. 감사합니다.